이 봐라, 이게 다 뭐 가격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경계를 하래. 형님들 보세요. 이게 뉴스는 항상 이래 늦다니까요, 한 발. 자, 이거 보세요. 무려 8월 14일, 제가 4일 전에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를 드렸잖아요. 자, 비트 4시간봉 캔들이 이렇게 떴다. 이 분명히 추세가 반전이 될 거다. 자, 뭐라겠습니까? 딱 적겠죠. 추세 반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 코인공화국을 구독하면 자동적으로 고마막 수익이 난다, 안 카나? 근데 제가 암만 이래 떠들어도 대부분은 귀담아 안 들어요. 맞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리플 하나만큼은 고마 제대로 패는 남자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리플 고점 갱신 당분간 없습니다. 자,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뭐 텔레그램에도 설명을 드리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보면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자, 제가 이렇게 리플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충분히 얘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이 빠진다 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야, 리플은 오른다, 네 말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들에 제가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대인배입니다. 저는 단지 이제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잘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것 뿐이지 이게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방향 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 제 예측이 100%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예측이 어느 때는 빗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제가 근데 뭐 나 예측한 거 이때까지 뭐 전부 다 맞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방향이 맞던 틀리던 어떤 상황이라도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보다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잘 맞춰왔어. 솔직히 이 맞춘다라는 표현을 제가 정말 별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트레이딩은 어디까지나 이제 대응이 전부예요. 대응이. 자, 바이낸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4시간 차트고요. 먼저 리플 가격이 당분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종료가 됐고 그 이후로는 쭉 조정 파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A, B, C로 플랫이라는 조정 파동으로 진행 중인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자, 이 B파의 종점이 A파의 시작점을 능가붙습니다.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했죠. 자, 이런 불규칙 플랫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직전 고점이나 저점들을 살살살살 깨고 움직이는 스탑펀팅이 자주 나오는 조정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당분간 고점 갱신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 여기 보면 B파의 종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조정, 요 부분이 이제 강세 삼각형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런 삼각 수렴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렇게 꼭지점 방향으로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요런 게 이제 삼각 수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여기 A, B, C, D, E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추세선이 추세 방향대로 이렇게 둘 다 따라 올라가죠. 이렇기 때문에 강세라는 말이 붙는 것이고, 추세 방향대로 올라가는 힘이 크니까 A파보다는 당연히 B파가 길어지고 C파보다 D파가 길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잘. 자, 제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강세 삼각형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에 바탕한 것이 제일 크지만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세 삼각형의 특징 기억나시죠? 자,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 강세 삼각형의 종점, 요 2파 종점이 전체 파동의 38.2% 되돌림 위치, 여기에 딱 출현을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걸 피보나치를 재보니까 정확하게 2파 종점이 38.2% 위치에
위치에 딱 와 있죠. 자,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분출하는 범위,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 여기서는 이제 강세니까 B파가 제일 길죠. 요 길이를 이제 E파 종점에 갖다 대서 비율을 쟀을 때 그것도 요 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삼각형 패턴 내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의 161.8%를 넘어서지만 261.8%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161.8%는 넘었죠, 종점이. 근데 261.8%는 넘지 않았습니다. 여긴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삼각형에 대한 돌파가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래 200%요 라인을 넘겨서 만약에 고점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당분간 진짜 안 깨지는 고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진짜 시즌 종료라고 봐도 됐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그러면 리플 상태가 어떠냐?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109K 고점 만들 때 그때도 똑같이 내나 이런 강세 삼각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점 만들어지고 200%를 안 넘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4달 있다가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 라인을 안 넘고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고점은 아니다. 대략 한 서너 달이면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정파동, 이 조정파동의 저점이 그야말로 인생 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 조정파동이 어디서 끝날 것이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면 되는데, 자, 지금 조정파동이 이래 커요. 이래 큰데 아직 요만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힌트가 파동 관점으로는 정말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차트가 진행되면서 힌트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 시나리오 안 되네, 이 시나리오 안 되네, 요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강력한 가능성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불규칙 플랫으로 진행되면서 여기 저점을 살짝 깨고 여기서 반등하는 요런 그림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 이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플랫이라는 패턴이라 그랬죠. 자, 요런 플랫은 이제 B파가 A파의 61.8%를 넘기면 이제 플랫이라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얼마만큼 되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A파 시작점이 여기고 B파 종점이 여기예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1.13 A파 길이의 1.13 정도를 돌린 건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A파의 101%부터 123.6% 요 사이 구간에 위치하면 강한 B파가 출현했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요래 강한 B파가 출현했을 때는 A파 길이와 비슷한 정도로 이제 나오거나 조금 길죠, 근데 아니면 C파가 극단적으로 연장돼가지고 B파의 1.618배 이상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연장은 지금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리플 차트에서 플랫이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C가 연장되는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리플 저 지하 바닥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남은 거는 가능성 딱 하나죠. A파 길이보다 조금의 더 긴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박스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가 상당히 많은 근거들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크게 봐야 돼서 이 일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61.8% 황금 비율 되돌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파 대 C파 비율도 1대 한 뭐 1.13, 1.272, 1.236 요 정도로 이제 1보다 조금 더 긴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화 가격으로 대략 한 2,200원에서 2,300원 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비트 차트 아까 보셨죠? 이 고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꼬리들도 짧게 달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확히 지금은 원화 어디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테더도 보면 막 이때는 테더가 막 한 1,500원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1,300, 오늘 얼마지? 한 60원 80원 되나요?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 원화 차트의 길이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요 내심 추세선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비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여기 저점을 살짝 깨는, 제가 그때 예전에 그려드렸던 요 박스 있죠. 한 3,500원 근처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끈다 그러면 강한 이벤트와 함께 이런 구간조차도 쌩까고 그냥 밀고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 뭐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자, 원래 요 박스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수 혹은 단기 롱 포지션을 생각했었는데 내리는 힘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조정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트는 지금 USDT 테더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모닉 샤크 패턴이 지금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계속 쭉쭉 오르게 된다면 이 샤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1차 TP가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 C부터 X까지의 절반 0.5 되돌림, 여기가 대략 한 5% 근처 라인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쭉 오른다는 거는 뭔가 이제 일이 크게 하나 터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막 가격 떨어지고 알트코인들 폭락하고 그러겠죠. 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교차로 계속 체크하면서 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텔레그램에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석은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현물 차트가 기준이 돼야 하고, 만약에 내가 업비트를 쓴다 그러면 업비트에서는 그걸 토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업비트 차트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차트 지켜보면서 제가 중요한 움직임 보일 때마다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릴 것이고, 리플은요 근데 막 이어까지 떨어지든 더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리플을 좀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겁니다. 자, 아직 텔레그램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그거 누르셔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리플은 그냥 막 무지성으로 그냥 꾸준하게 일정 기간 두면서 매수해도 됩니다. 리플은 근데 막 이래 분석 안 해도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만 하면서 모아가도 되는 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제 분석 같이 보시면서 이런데 입절하고 이런데 또 내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물량 늘려 나가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분명한 거는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른 타이밍에 이 리플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리플이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고 똑같이 다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분위기에서 시장을 완전히 뭐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임마 이거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미국이 이제 핵무기를 영국에다가 재배치를 했죠. 이게 17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하거든요. 미국이 이 얘기를 일부러 이제 흘리기만 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핵무기 관련 조약 중에 뉴 스타트 조약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무기의 이동, 배치를 이제 국가 간에 상호 통보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번에 미국이 옮긴 핵무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 핵이 있고 또 그거보다 살짝 약한 게 이제 전술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술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예 이 뉴 스타트 조약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미 이제 러우 전쟁을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이 조약을 탈퇴를 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무실한 거예요. 미국이 그냥 안 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약이긴 해요. 자, 근데 트럼프가 지난달에 야 러시아 너거 우크라이나 50일 안에 쇼부 보고 끝내 이렇게 데드라인을 딱 정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아니 쥐가 뭔데 이 데드라인을 정하냐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지금은 뭐 트럼프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나라 안의 상황도 지금 머리가 아플 텐데 경찰놀이까지 한다고 정말 트럼프는 바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데드라인을 처음에 50일로 정했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를 10일로 단축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만료가 됐어요. 8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막 빡쳐가지고 안보회의 열면서 부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든다. 너그 핵보복 안 당해봤지?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긴장감이 엄청 고조됩니다. 막 진짜 핵 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도 그 다음 날인 8월 2일 날 이렇게 핵 잠수함 2대를 이동시킨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좀 약간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가 이 전술핵 있죠. 이 전술핵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접전 지역에다가 전술핵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친놈 같죠, 저? 전술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당장 뭐 달러라든지 엔화, 비트코인, 금 모든 자산 시장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술핵이라는 겁니다. 전술핵. 우리가 생각하는 핵폭탄에 비하면 이 여파가 상당히 작거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전술핵이라도 핵은 핵입니다. 일단 핵이 떨어지게 되면 48시간 안에 미국 의회에다가 보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이 보고를 받아서 2달 내에 이제 전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권한 행사를 발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아무리 공화당이 분열이
조율이 되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는 같은 편이 돼서 이제 공화당이 시간을 잘 끌어줄 겁니다. 트럼프가 이 전술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세계 국가들이 초비상이 걸리겠지만 특히 이제 유럽 있죠. 유럽에서는 트럼프로 인해서 핵전쟁 위협이 커졌다고 막 엄청나게 떠들어제낄 것이고 핵무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소식만 나오면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핵을 이동시킬 장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타겟 지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옮겼다는 겁니다. 유럽의 심장에 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느끼기에는. 자, 유럽이 그렇게 발작을 하고 압박을 하면 이제 미국의 전략적 행보도 상당히 위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8월 2일날 핵잠수함 이동시킨 거라든지 영국에다가 이래 전술핵을 재배치한 거,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핵만 이동시킨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동의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자, 만약에 핵이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간 잡음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차를 두면서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의견이 갈릴 거예요. 이게 뭐 또 조율이 됐니 안 됐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겠죠. 뉴스가 한바탕 또 난리 부르스를 벌일 겁니다. 자, 전략핵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지만 이 방사능 피해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토를 전부 다 뭐 러시아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빈대 잡으려다가 뭐 초가상간 태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는 핵으로 이제 미국한테 반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전세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죠, 반대.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근데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그 영토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용인 하에 방어를 위한 전술핵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곧 차지하게 될 러시아 땅이 될 수 있는 위치에 핵을 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제네바 협약 들어보셨죠? 제네바 협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법상 한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무력 사용을 외국에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통수권자의 용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러시아 땅에다가 만약에 핵을 떨어뜨리면 분명히 이거는 주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지금 이 러시아 영토는 미국의 목표 지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온 러시아 지상군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침략군이죠. 침략군. 만약에 제 예상이 진짜 맞게 된다면 이 투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소련이 냉전 때 개발한 자동 핵 보복 명령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의 육해공에서 막 핵무기 감지 센서 그리고 막 지진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대기 중 방사능 농도 요런 거를 감지하는 그것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는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스크바에서 연락을 하는데 딴 데 통신이 두절된다든지 아니면 중앙 지휘부와 교신이 끊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자국 내의 땅, 러시아 땅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는 푸틴의 별도 승인 없이도 시스템 신호만으로도 핵무기가 자동적으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게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분명히 그 땅이 자국이라고 우기고 싶으면 야, 푸틴 너 협상 나와갖고 나랑 진지하게 참여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진짜 이 핵이란 게 진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제 나름대로 지금 소설을 써보는 거고요. 만약 이 전술핵 사용이 현실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 시장에 혼란이 오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패키지 같은 자금들이 사용이 되면서 시장의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국 연준도 인플레이션 따위가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시장에 한바탕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게 될 건데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신용 경색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파월이건 뭐건 무조건 협력하는 흐름을 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린 거 잘 압니다. 아무리 이 전술 핵무기라도 핵을 쓴다니 이건 진짜 미친 소리가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라면 대통령직을 경력직으로 다시 하고 있는 트럼프라면 앞으로 이제 재선이고 뭐고 없는 마지막 임기의 트럼프라면 푸틴을 갖다가 자기 의지대로 이제 회담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전술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제 소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형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밤 9시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 9시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꼭 참여해가지고 저랑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수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